인증석은 그냥 불러와서 서명하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좀 제가 보기에 좀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HTTP하고 플러그인 방식으로 금융거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서버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요. 논리적으로 처음에 HTTP로 접속합니다. 이거는 뭐 서버 인증도 안 되고 클라이언트 인증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속한 상태에서 유저가 맹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보시면요. 이게 뭐 시티은행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시티은행 꼭 시티은행뿐 아니라 국내 모든 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HTTP로 접속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시티은행 사이트에 제대로 접속했는지를 기술적으로 판단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플러그인도 설치 안 된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누르느냐, 이 설치, 이거를 누르느냐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그냥 감으로. 그냥 누르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넣으면 결국은 내가 이거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요거 딱 보고, 딱 정확하게 보고 이게 이니텍, INC가 맞아야 되는데 왜 INO지? 하면서 NO! 이래 할 유저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 페이지 업을 이래 하나요? 예. 그래서 첫 단계는 그 논리적인 사슬의 첫 단계는 맹목적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뭐 게시자 명칭에 근거해서 유저가 판단한다. 이건 저는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버 인증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플러그인 중에는 서버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 플러그인도 대부분이겠죠. 근데 안 하는 플러그인, 서버 인증조차 안 하는 뱅킹용 플러그인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플러그인이 서버 인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논리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플러그인 설치하기 전에 일단 서버를 맹목적으로 믿고 그래가 플러그인 설치하고 나면 그 플러그인이 뒤늦게 네가 제대로 믿었어, 잘했어, 이거 인증해 준들 뭐합니까? 그 서버가 주는 플러그인을 설치했는데 그 플러그인이 야, 이 서버 나쁜 놈이야 라고 고객에게 말해줄 가능성은 제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버 인증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 전자금융거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건지 저는 참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NPKI 폴더에 저장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복수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NPKI에 개인 인증서를 저장하면요. 각 유저가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고 계정에 막 암호까지 다 해도 그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유저에게 그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개인 인증서가 다 노출됩니다. 그래가 공인 인증서 암만 해봤자 뭐 암호 이상의 보안은 안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서 복사 기능이라고 뭐 이래 있는데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그 공인인증 관리 기능에 보면 이렇게 인증서 복사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하려면 암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건맹 이용자들은 이거 암호 입력 안 하면 복사 안 되나 보다 하고 암호 이래 입력하시겠지만요. 우리나라 인증서 복사는 그냥 커피 페이스트 하면 뭐 USB에서 하드에서 USB로 다 되는데 꼭 이래 암호를 입력하세요 이런 것도 좀 유저로서는 조금 배신감 같은 거 느끼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어려운 점은요. 우리나라 공인인증서는 결국에는 스태틱 암호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스태틱 암호를 막아보겠다 라고 해서 키보드 보안 플러그인을 반드시 설치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키보드 보안 플러그인. 그런데 대부분의 유저들은 이메일이나 블로그나 포털 로그인 이런 데 자기가 그냥 입력하는 비밀번호나
인증서 비밀번호나 같게 이렇게 사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포털이나 뭐 다른 은행 외의 사이트에는 키보드 보안이 작동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만 키보드 보안하라라고 해도 결국은 암호 유출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 파일 자체는 그 망화벽 백신, 망화벽 플러그인, 백신 플러그인 그거 암만 은행이 강제 설치해도 은행 사이트 벗어나버리면 꺼지지 않습니까? 공격자는 그 뭐 꺼지고 딴 사이트 서핑 하루 종일 서핑하고도 은행 접속 안 하는 유저가 많잖아요. 그 딴 사이트 접속할 때 파일은 빼내가고 딴 사이트에서 입력하는 암호 빼내가고 이래가 대입해보면 대부분은 한 8, 90%는 그냥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출이 쉬운 상태에서 과연 부인 방지 효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아이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처음에 딱 한번 암호 뭐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입력도 없이 그대로 그냥 거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스태틱 암호 같은 경우는요. 암만 자주 입력하게 해봤자 그거는 보안 측면에서 별로 뭐 더 추가적인 보안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작 해봐야 아직까지 유저가 그거 있나? 그거 확인하는 건데요. 그거는 뭐 한 5분 정도 아무 액티비티가 없으면 강제로 로그아웃 하면 그 정도 효과는 다 거두지 않겠나. 그러니까 암호를 자꾸 자주 입력하게 할수록 결국은 노출될 가능성만 자꾸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스태틱 암호인 경우에. 그래서 이 보면 여기 그놈 키링이라고 뭐 일종의 그 마치 아이폰의 키체인 프로젝트 비슷하게 크리덴셜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거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유저들이 안전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딴 짓을 하지 말고 진짜로 안전한 일을 해라. 자꾸 막 암호 입력하게 하고 하면 유저들은 이거 대단히 안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게 도움이 안 된다면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키 파일 보호가 이제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부인 방지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는 개인키가 유출돼 버리고 나면 그냥 암만 전자서명 받아봐도 서명자의 서명이다라는 것밖에 추수가 안 돼요. 어느 놈인가가 서명했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MS 크립토 키스톡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제공하는 그런 또 장소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하나 막 거기가 거기다. 그 유출 참 방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뭐 방화벽 백신 플러그인, 키보드 보안 플러그인 이런 걸로 이거 유출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다만 MS 크립토 키스토어 같은 경우는 인증서가 암호화돼서 우리나라 NPKI 폴더 안에도 개인키는 암호화돼서 저장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스태틱 암호로 암호화됩니다. 따라서 공격자가 그 스태틱 암호 빼내가는 것도 상당히 쉬운 거고 MS 크립토 키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게 암호가 이 시스템이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암호화하고 유저가 무슨 입력하는 암호가 아닙니다.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해보니까 뭐 IE 브라우저에 무슨 비밀번호 제가 한 번도 안 쳐놓고 심지어는 제 계정에 비밀번호도 안 하고 그냥 유저 누르면 제 그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세션 시작하게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키스토어에 개인 키를 딱 저장해도 그게 암호화돼 있어요. 그 암호는 하여간 뭐 제 수준에서는 어떻게 하면 뽑아내는지 모르겠어요.